아버지 유산은 저에게 전부 남겨졌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. 평생 가족에게 오해받고 떠났던 그 아이, 단 한 번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던 아이. 그 모든 진실이 남편이 남긴 봉투 하나에서 드디어 드러났습니다. 저는 올해 75, 정혜란입니다. 남편을 떠나보낸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집안 곳곳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기척이 남아 있습니다. 식탁 한쪽에 놓인 그의 머그잔, 입지 않고 걸려있는 외투, 밤이면 무심히 켜두던 작은 스탠드 불빛까지도 저를 멈춰 세우곤 합니다.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는 건 남편이 있을 때부터 이어온 제 습관입니다. 호스를 잡고 물줄기를 화분에 비스듬히 뿌리다 보면 괜히 그 사람이 제 옆에서 물을 너무 가까이 대면 흙이 파이잖아. 하고 웃던 모습이 떠올라 잠시 멈추게 됩니다.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. 딸 미선이는 가까이 살아 자주 들르지만 아들 민우와의 관계는 말 그대로 15년째 멈춰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그날 이후 명절도 생일도 어떤 자리에서도 민우의 빈자리는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.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돌아서야 했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그저 마음 한쪽에는 말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한 이상한 공허함만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.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. 고인의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은 둘째 아들 정민우 씨에게 상속됩니다.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15년 동안 얼굴도 안 비춘 아이에게 미선이도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붙잡았습니다. 엄마! 이게 무슨... 저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. 장례식이 끝난 이틀 뒤 남편의 작업방을 정리하려 서랍을 열었습니다. 그 순간 낯선 색의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혜란에게 그리고 민우에게. 익숙한 듯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겨둘 말이 담긴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시간이 오래 멈춰 있었던 듯한 편지 한 장과 사진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. 손끝이 떨렸습니다. 편지를 펼치는 순간 글자가 눈앞에서 번져 보일 만큼 알 수 없는 예감이 밀려왔습니다.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혜란아, 우리 민우가 집을 나간 건 잘못해서가 아니었다. 우리 둘이
그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이야. 저는 숨을 멈춘 채 계속 읽었습니다. 15년 전 내가 회사에서 큰 사고를 냈다. 억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큰 실수였지. 그 일을 덮기 위해 내가 아닌 민우가 책임을 뒤집었었다. 나 대신 저의 부주의였다. 고 말해준 사람이 바로 민우였다. 저는 경악했습니다. 남편은 이렇게 썼습니다. 그날 내가 민우에게 했던 말,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, 그 한마디가 아이를 무너뜨렸다. 저는 봉투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. 그때 저는 민우가 뭔가 잘못한 줄로만 알고 감정에 치우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. 하지만 진실은 민우는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몰렸던 것. 그 억울함과 상처로 집을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. 남편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. 에라나,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말할 수 없어서였다. 그땐 몸이 너무 빨리 무너져 가고 있었지. 남편은 그 시기 심장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숨이 차고 어지러워 오늘은 괜찮겠지 하며 버티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. 내 앞에 앉아 차분히 진실을 꺼내놓고 싶었어.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와 말문이 막히더구나. 가족을 다시 흔들까 두렵고 내가 만든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생각에 매번 타이밍을 놓쳤다. 남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. 그는 이미 몸도 마음도 한계 가까이 서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. 남편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,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것을. 그래서 유산을 민우에게 남긴 건 돈 때문이 아니다. 내가 평생 말하지 못한 죄책감과 사과, 그리고 내가 진실을 알기를 바라는 마지막 소망이다.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속 어디선가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. 참아왔던 울음이 편지 위로 조용히 터져 나왔습니다. 민우를 불러냈을 때 그 아이는 전화를 받은 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조용히 가겠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 오랜 세월이 그 아이의 어깨 위에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보였습니다.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.
민우는 그것을 받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켰고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등을 꽉 움켜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그 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어머니, 그날 제가 집을 떠난 건 화를 내서가 아니라 더는 어머니 앞에서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. 그 순간 제 심장이 한번 멎은 듯 안에서 뚝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.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언장을 제 쪽으로 밀어놓듯 돌려주며 말했습니다. 이건 어머니가 쓰셔야 할 돈입니다.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도 저보다 어머니가 받아야 합니다. 그 말투에는 억울했던 세월도 상처도 자책도 모두 내려놓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조심스러운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아들아, 내가 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, 정말 이제야 알겠구나.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. 그저 그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십수년 동안 떨어져 있던 거리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. 그날 밤 우리는 15년 동안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어냈습니다. 지금 민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용히 집을 찾아옵니다. 아무 말 없이 마당부터 둘러보고 잡초를 뽑거나 쓰러진 화분을 바로 세우며 예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손길로 집을 챙겨줍니다. 부엌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국 냄새가 은근히 퍼집니다. 그 아이가 국을 저으며 어머니, 조금만 더 끓일게요. 하고 부드럽게 말할 때마다 15년 동안 멀어져 있던 시간이 조용히 이어지는 듯합니다.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늘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. 여보,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이어졌어요. 고마워요. 정말.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 한 조각이 있으신가요? 그 마음 댓글로 살며시 들려주세요.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빛이 될 거예요.